이분이 처음 상담은 연애 상담으로 저한테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심리 상담인데 어떻게 자기 병원의 의사가 개원하려는 걸 상담을 하려고 하냐, 상당히 뜨하게 느낄 거고, 통념적으로 창업 상담하러 갈 것 같아. 그렇죠, 창업 상담이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프로파일을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 봐세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런 상황일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창업하겠다, 뭔가 새로 개업하겠다, 새로운 일을 하겠다, 이럴 때 하라고 그러는 게 좋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좋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셀프 아이디어 바닥이죠. 그 다음에 컬처 바닥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되게 지금 힘든데 본인은 그 힘들다라는 거가 뭐가 어디서 힘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셔도 걱정이고 안 하셔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고 그 상황인 거예요. 걱정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 로맨인데 그 매뉴얼이 저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로맨 매뉴얼이 많으면은 뭐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 대체 이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이제 상상을 나름대로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맨 매뉴얼 상황에서는 로맨 매뉴얼이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로맨 매뉴얼 상황에서는 잠깐만 좀 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뭐 되게 로맨 매뉴얼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겠다든지, 또 자기가 하던 거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미 그만두고 그걸 버리고 새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로맨 매뉴얼. 그리고 완전히 특히 자기가 하던 거를 버리고 다른 걸 하겠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일단은 로맨 매뉴얼은 잠깐 스탑. 일단 네 마음의 안정을 가져라,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사건은 또 그런 것인가 또 보는데, 어쨌든 저번 상담에서 계획했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지난번 상담을 할 때는 아마 이 상담하기 거의 1년 전인가 6개월 전쯤 이 친구가 페이닥터를 하고 있었어요. 경기도 지역에서 페이닥터를 하고 있었는데, 페이닥터도 되게 돈을 잘 벌더라고요. 1000에서 15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 페이닥터 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페이닥터라는 게 그냥 병원의 월급쟁이 의사, 회사원, 그냥 회사원 의사죠. 근데 사실 월급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교수 생활 20년을 해야지 월급 생활 1000만 원을 받거든요. 참 대우를 잘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사연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과 창업 상담을 한다는, 이건 모두 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상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거든. 로맨 매뉴얼한테 아주 전형적인 게 그냥 자기가 지금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페이닥터의 한말은 공직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상담 1월 초에 기존 의원에서 퇴삼,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고향이 있는 금진센터에 면접을 보고 3월부터 근무 시작하기로 확정을 했다. 근데 근무하는 시간이 7시 30분에서 오후 3시 전후에 끝나니까 건강검진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상당히 여유있게 지내죠. 그리고 이런 데서 근무해도 이렇게 7시 반에서 오후 3시 전후에 끝나면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월급 받는다면 이거 인생 진짜 좋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이고, 저녁에 계속 데이트하고 연애하기 딱 좋은, 너무나 좋잖아요. 예. 늦은 오후에 2시간 정도 통증 진료하는 걸 관찰키로 양해구함 이러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살 지역과 아파트 알아보기,
준비하는 동안 진짜 대구에 내려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야만 경쟁력이 있다는 매뉴얼적 생각에 대구에서 개원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거 아닌가. 부모님과 가까이 있으면 챙겨주셔서 좋기도 하고 추후 부모님 아프실 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챙겨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간혹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개원 자리 찾기 쉽지도 않은데 내가 잘 찾을 수 있을까? 서울 경기를 떠나기가 아쉽다. 대구는 조금 시골 같아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위의 생각들은 나의 성향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내가 고민해서 결정한 상황이기도 하고 나름 잘 짜여진 계획이었으나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지내던 중에 저희 친한 친구가 하남에 양도물건을 알려주었고 내려가기 전에 아쉬움을 남기지는 말자는 뜻으로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방문해서 처음 느낀 느낌은 너무나 호감이었습니다. 로맨이 딱 첫눈에 반하는 아가씨하고 똑같은 거죠. 이래가지고 반해서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인생 완전 망치는 거예요. 네. 특히 로맨 매뉴얼은 거의 이제 죽자 살자 싸우게 되기 쉬워요. 진짜 사랑과 전쟁 찍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예. 휴먼도 이렇게 해가지고 휴먼은 어차피 누구를 만나도 사랑과 전쟁을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완전히 지어 살던가. 그래서 휴먼은 사실 첫눈에 반한다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로맨이 첫눈에 반하는 건 되게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남자여서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예. 근데 되게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게 남자가 이제 저질러는 문제가 많이 힘들죠. 그리고 로맨 여자가 첫눈에 반하는 거는 잘 없어요. 반하더라도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예. 6년 된 의원님에도 최신 기종에 준하는 진료기구들, 법률에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 완벽 구비, 깔끔한 병원 내부, 넉넉한 공간, 서울에서 30분 거리, 향후 3년 내 건물 바로 옆으로 생기는 지하철, 현재 환자가 많지 않아 하루에 30명에서 60명 전후로 예측하는데 이 정도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웬만큼 잘 되는다고도. 권리금 없이 장비 시설금만 받으신다고 함. 고관 학같이 자기 원칙과 주관이 뚜렷하며 친절하신 여자 원장님, 60세 직전 은퇴해서 다른 관심 가는 것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에 대한 신뢰. 60대 직전 원장님, 50대 후반 내 나이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관심 가는 걸 하겠다. 이건 뭘 뜻할까요? 돈 안 된다는 거죠. 돈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유 선생도 금방 파악이 되죠. 네. 근데 이분은 그런 파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자 원장님한테 잘하죠. 여자 원장님한테 반해서 예, 현재 의원 건물주가 지인인가 한 거죠. 헐값에 있는데 지하철 들어오기 전 2년간은 파격적으로 싸게 주겠다는 말. 예, 여기서 하남 대구는 실제로 아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기본적으로 하남에 있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의사 분이 왔는데 하루 보통 100명 본대요, 자기가. 예. 내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정도. 신도시를 청약해야 되다 보니까 예. 거기 살다 보면은 현지 거주 조건이 붙어가지고 예. 많이 인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병원 구경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꼼꼼한 내가 의원 세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꼼꼼히 세팅하기는 어렵겠다. 이 원장님은 나보다 훨씬 유하고 정제된 나와 비슷한 성향, 로맨 매뉴얼은 아닐까? 이렇게 친절한 원장님의 깔끔한 세팅인데 환자는 왜 별로 없을까? 왜 별로 없을까요? 주변 지역이 정말 환자 없는 곳은 아닌가? 원장님의 설명은 여기가 베드타운인데 자기가 수요일은 오전 진료만, 평소에는 오후 6까지만 진료해서 그리고 내시경을 중점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하심. 주변에 환자 수만 충분하다면 나에게 적합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돌아온 후에 많이 구미가 땡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친구들과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개원한 친구 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하기 나름인 것 같으니 했으면 좋겠다고.
방문한 지 3일 후에 원장님께 전화드려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해외 다녀올 예정이라 10일 후에 찾아뵙겠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다녀왔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내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서울에서 30분 거리긴 하지만 현재 있는 광명, 가려고 했던 대구보다 훨씬 시골 느낌인데 내가 병원을 잘 유지 혹은 키울 수 있을까? 주변에 환자군이 진짜 없는 건 아닐까? 지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현재는 3.5명. 병원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 로맨의 크로스 가득한 느낌이면 좋을 텐데. 진짜 멋지지 않아요? 네. 지하철 3년 더 걸리지 않을까? 지하철 들어온다고 크게 달라질까? 달라지면 더 바쁘기만 하면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진짜 소녀적 감수성이 팍팍 넣어져. 통증도 배워야 하는데 어떡하지? 단기로 일단 3일만 하루 종일 친구 진료 구경하고 서서히 공부해 볼까? 네. 이 포장해서 덤태기 쓰여서 넘기겠다는 말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돈 되었으면 페이닥터라도 두고 운영하려고 할 것 같네요. 뭐 여러가지 이제 생각들이 여러분도 들죠? 본인이 오죽 많이 들겠어요. 자,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이 벌진 못해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진료를 해볼 수 있는 세팅인데 하남 다른 지역의 개원 친구가 충분히 도와주겠다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뭔가 자기가 일을 할 때 친구가 도와주겠다. 그거 믿고 일하면 여러분 사기당하고 망한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친할 수 있어도 같이 뭘 일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저희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진짜 어릴 때 친구야 진정한 친구지. 자기가 뭐 할 때 친구랍시고 나서는 인간들. 인테리어 사기 맞으신 기억이 흐르륵 지나가시는 것 같네. 인테리어 사기뿐만 아니라 시공 사기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런 곳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곳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곳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좋은 곳은 있겠는데. 그렇죠. 저 좋은 거는 세고 넘쳤어요.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이 말리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항상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이 자꾸 교차하며 확신을 방해합니다. 솔직하게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자신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대구로 가서 새로 시작할 마음도 있습니다. 찌질한 로맨, 매뉴얼 셀프 나점, 성향 확신 없고 자신 없음에 다시 아쉬워하면서 죄송하게도 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기가 아니라면 다음 플랜 대구에서 개원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고 저기가 맞다면 병원 운영에 대한 조언과 확신을 받고 싶습니다. 거의 제가 점쟁이 관절이 올라갔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 장소가 좋을까요? 말까요? 자, 이랬을 때 사실은 제가 일반 상담하고 WPI 상담 모델을 항상 비교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반적으로 상담을 한다, 또 심리 치료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모델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상담 모델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의학 치료 모델에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한다, 또 심리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비정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 병이 들었다는 거는 건강이라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지 않는 걸 비정상, 병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서 그 비정상에 나타나는 정상, 저 발음은 정상이나 정상이나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노멀한 정상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심톰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상, 이 참 괴롭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천상 이야기하면 노멀이냐 어브노멀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다, disease라고 하는 거는 abnormal 상태로 보이고, 그 abnormal한 상태는 symptom, syndrome 이런 거로 드러나는데, 그 심프톰과 신드롬을 없애게 되는 것을 치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심프톰이나 신드롬을 없애주는 조치들을 뭐 칼로 째고 자르고 꿰매고 해가지고 없애줄 수도 있고, 또 약을 먹여서 없앨 수도 있고, 또 시술을 해서 뭐 마사지를 하던 어떻게 온열 찜질을 하던 그걸 해서 그 증상을 없앤다는데, 사실은 그 증상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개는 아파요 아파요 하는 통증이에요. 그러면 이 통증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뚜렷한, 우리가 뭐 벌겋게 부어오른다든지 또는 고름이 생긴다든지 피가 철철 난다든지 썩어간다든지 이런 게 몸으로 보이는 증상이고, 몸에는 그냥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손발이 뭐 차다든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 아니면 그냥 아프기만 한다든지, 속에서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내장에서 염증이 생겨 아플 수도 있고, 내장에 염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아프다라는 이 통증을 호소할 때 결국에는 그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학치료에서는 통증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체적으로 뚜렷이 확인되거나 나타나는 통증을 제거하기만 하면 치료됐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음의 통증이라고 하는 거, 또는 마음의 통증이나 아픔을 본인이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힘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힘든 거, 이것도 심리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문제 행동 또는 불합리한 사고를 그 사람이 보인다라고 할 때 이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하나의 예로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시민성으로 허리 통증을 겪을 때 허리의 통증만 잡고 다른 부위의 통증이 옮겨가면 의사들은 기존 병 치료되고 새로운 병이 생겼다고 하는 건가요? 원인은 같은데, 이게 사실은 통증이 마이그레이션 되는 거는 시민성이에요. 근데 의사는 이 마음에 의해서 통증이 생겼다라는 것을 웬만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생기면 허리 통증이 있는 거고, 이 발목이나 또는 두통이 생기면 이건 두통이에요. 다른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신체가 통증을 호소한다라는 이 모델은 가능하면 의사들은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머리가 아프면 머리 신경이나 뇌의 문제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근육이나 허리뼈의 문제고, 관절이 아프면 발 관절 문제지 무슨 놈의 마음이야, 얘가 이렇게 비과학적인 사고를 해 라고 하는 것이 의대에서 의사들이 수련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성 통증이라는 말을 웬만하면 의사들은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철저하게 몸을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일부 의사들은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치료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거, 그 몸을 가지고 치료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헛개비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비과학적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 치료를 하는 거에 이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가,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이거는 전부 다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의 문제다, 신경이 잘못돼서 그렇다, 신경이 늘어지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또는 뇌에서 뭔가 신경이 손상이 됐거나 이런 문제다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뭐 MRI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뇌나 신경의 문제라고 믿자. 그게 맞다. 누가 그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상담 모델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하니 그러면 저 문제되는 행동이나 저 이상한 소리는 아마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신경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의사들이 다뤄야 될 거고 우리는 뇌나 신경의 문제와 관계없이 또는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저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조금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한테 설득을 잘하거나 또는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저 사람이 처음에는 햇소리 같은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데 그걸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하면 얘가 말을 잘 듣게 되면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합리적인 행동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정상 상태로 복귀하게 되니까 이게 심리치료가 된 겁니다. 심리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 상담 모델이 되는 거죠. 같이 일하시는 여성분이 디스크 수술까지 하셨다는데 출근만 하시면 안 아픈데 집에만 가면 아프다고 해서 진짜 신기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아마 휴머니스트일 거예요. 휴머니나 에이전트일 거예요. 왜냐면 휴머니나 에이전트 분들이 이 직장에 나오면 펄펄 뛰고 살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 꼴보기 싫은 남편이나 자식 새끼 때문에 안 아픈데 이게 더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예. 여성분이니까 더 그래요. 근데 그거를 허리 디스크 수술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수술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왕팡 바가지 쓰고 이제 왜냐면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요. 예, 에이전트는 확실한 것 같다고. 그렇죠. 맞아요. 저도 휴먼인데 집에 있으면 꼼짝도 하기 싫은데 출근하면 생생해요. 네. 진짜 어떤 분 얼마 전에 상담, 그분도 몇 달 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 번 상담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진짜 남편이 회사에서 이제 권고퇴직을 받고 지금 집에서 쉬는데 다행히 남편 부모님이 고향에 남편한테 줄 일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를 물려받으면 되는데 남편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도 사실 시댁에 들어가서 살거나 시댁 집이 아니라도 시댁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식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그냥 주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우리 집이 지금 새로 저 금단지구에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입주를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박사님 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시댁에 있는 그 고향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남편하고 그냥 어차피 지금 생활비도 시댁한테 돈을 받고 지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직장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는 상황이니까 남편도 자기 아버지 밑에 가서 일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상담도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며느리가 시댁 근처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시댁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생활비까지 지금 다 받고 사는데 계속 여기서 살면 되고 또 어차피 시댁 돈으로 입주를 하지만은 그래도 굳이 시댁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안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도 얼마든지 상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부인인 당신이 가자고 그러면 남편은 가겠냐? 근데 지금 사실은 남편은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일을 배워서라도 거기 살아야 되니까 남편은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가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사님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취지로 상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WPI 상담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이는 조금 남다른 사고와 행동을 문제라고 보는 거 이거는 불합리하냐 불합리하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문제 있다든지 본인도 저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경우에 문제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컴플레인을 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WPA 상담 모델의 가장 핵심은 뭐가 문제냐라고 그 내담자한테 물어는 봐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우리는 보면 제가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러면 수능 시험 준비해야 되는 게 문제겠구나.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업을 하는 게 준비겠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또 제가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이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 문제가 딱 정해진 거로 받아들여요. WP 상담에서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왜 해요? 왜라는 질문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생각하는 개업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혼이라는 걸 왜 해요? 뭐예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게 뭐라는 거를 그 사람 나름대로 설명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통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거에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정답 찾기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거, 그 정확하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로맨 매뉴얼이나 매뉴얼이 높으신 분은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 찾기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정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특징 지어주는 거는 상당히 매뉴얼적인 이 특성이다. 그렇죠. 제가 매뉴얼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매뉴얼을 낮출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갖다 대고 뭔가 자기가 지금 자기는 바꾸고 싶다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또 자기가 이 이상 프로파일은 휴먼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막연히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의 결혼 생활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로맨 매뉴얼 같은 경우에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한테 정답과 같은 걸 알려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지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답정너 같은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맨 매뉴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불안하거나 또는 자기가 어쩔 줄 모를 때 상당히 발작적인 반응도 보이고 또 때때로는 상당히 불안이 높아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 자,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는 각각 어떤 사람한테는 상당히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상당히 큰 삶의 스트레스나 또 긴장,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심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14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